뉴욕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세인트폴 수도원의 신부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10명 중 7명은 다카 수혜자들에게 합법적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데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들의 학력은 아시안 전체보다 높지만 영어 구사력은 떨어지고 가구당 중간 소득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규정을 지키지 않은 노인 시설 업체에도 메디케이드 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교내 식당의 위생 등급이 온라인에 공개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흥남철수 영웅 레너드 라루 선장이 잠들어 있는 세인트폴 수도원의 신부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수도원의 대통령 부부 명의의 기념 식수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오는 18일부터 뉴욕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동포 간담회에 세인트폴 수도원의 신부들을 초청했습니다. 세인트폴 수도원은 흥남철수 당시 피난민 14,000여 명을 피난시킨 메러디스 빅토리오의 선장 레너드 라루 선장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도 당시 피난민 속에 있었고 이 같은 사실은 문 대통령이 지난번 방미 때 버지니아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찾으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라루 선장은 휴전 뒤 세인트폴 수도원에서 수도사의 삶을 살다가 2001년 생을 마감하고 수도원에 잠들어 있습니다. 수도원은 지난 2001년부터 한국인 수도사들이 운영을 맡고 있으며 12명의 수도사 중 9명이 한국인입니다. 수도원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수도원 방문도 검토했지만 일정상 문제로 성사되지 못해 동포 간담회에 초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부부 명의로 수도원에 라루 선장을 추모하는 나무를 헌정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N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인 10명 중 7명이 다카 수혜자들에게 합법적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데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다카를 대체할 법안을 마련하고 통과시키는 데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1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드리머들에게 합법 체류 기회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응답자가 73%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53%는 드리머들에게 합법적 체류뿐만 아니라 시민권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19%는 시민권은 허용하지 않더라도 합법적 체류 신분을 허용해 추방되지 않고 미국에 계속 거주하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연방의회가 6개월 이내에 다카를 대체할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카 폐지 결정으로 불법 체류자 출신 국가별 순위 7위, 다카 수혜자 국가별 순위 5위인 한국도 최대 만여 명의 불체 청년이 추방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 폐지 후 의회에 법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다카 폐지는 젊은 인재 손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4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다카 폐지 결정은 선거 공약도 지키면서 대체 법안 통과로 오바마의 업적도 지우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림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인들의 학력은 타인종보다 높지만 영어 구사력은 오히려 떨어지고 가구당 중간소득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이민자가 감소하면서 미국 내 한인 인구 증가도 최근 둔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2015년 미국 내 아시안 현황에 따르면 한인 가구 중간소득은 6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전체 56,516달러보다는 많지만 아시안 평균인 73,060달러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2010년 5만 1,009달러보다는 증가했지만 당시에도 아시안 중간소득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또 16세 이상 개인 중간소득은 3만 5천 달러로 아시안 평균에 비해 600달러가 적었고 풀타임 근로자의 개인 중간소득도 5만 달러로 아시안 평균에 비해 1,000달러가 낮았습니다. 미국 출생 한인 가구의 중간소득은 6만 8,900달러로 이민자 한인 가구의 중간소득보다 11,000달러가 더 많았습니다. 한인들의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 122만 8천 명에서 2010년 170만 7천 명으로 급증했으나 2015년부터는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설령 거주기간 10년 이상의 비율은 증가세를 보여 신규 이민자의 감소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25세 이상 한인의 칼리지 이상 졸업률은 미 전체 59%보다 높고 아시안 전체 71%보다 높은 74%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영어 구사가 유창한 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비교했을 때는 아시안 전체 평균보다 훨씬 낮았으며 성인의 영어 구사율은 58%에 그쳤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규정을 지키지 않은 노인 시설 업체에 메디케이드 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 등을 물리며 규정 준수를 유도한다면서도 허술한 행정 관리를 드러냈습니다. 12일 연방감찰국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노인 및 장애인 환자 보조 지원 시설에 메디케이드 기금 총 14억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정부 규정에 의하면 주정부 메디케이드 기금을 받으려면 환자 돌봄 기록과 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 기관들은 환자 관리 기록과 계획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주정부는 메디케이드 기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한 것인지 또는 묵인한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환수를 하려 해도 관련 계약서에 환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아 환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 메디케이드 행정국 측은 보고서에 지적된 문제점들이 과장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도 메디케이드 행정국은 규정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절차를 따르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선 벌금 등의 방법으로 규정 준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쿠카운티에서 청량 음료세 부과를 놓고 행정당국과 음료업계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청량 음료세의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12일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시카고를 포함하는 쿡카운티가 지난달부터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가 첨가된 음료 1온스당 1센트에 특별 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뉴욕시장 마이클 블룸버그가 청량 음료세 입법을 추진한 쿡카운티 선출직 공무원들의 재선을 지원한다고 밝혀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비용 부담 적은 쿡카운티를 원하는 시민들이라는 정치행동위원회가 청량 음료세 입법을 주도하는 의원들을 낙선시키기 위해 경쟁 후보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발표하자 블룸버그 전 시장은 이에 맞서 쿡카운티 청량 음료세 홍보를 위해 500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이미 지난해에도 청량 음료세 입법을 추진한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에도 총 2천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그는 뉴욕시장 재임 시절에도 16온스 이상 대용량 청량 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규제를 시도한 바 있습니다. 청량음료세 신설에 반대하는 일리노이 소매상협회는 서민 건강을 명분으로 뉴욕의 억만장자 도움을 얻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청량음료세는 저소득계층의 부담을 지우는 역진적 조세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모든 학부모들은 자녀의 교내 식당 위생 등급을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내 식당 위생 등급 온라인 공개는 오는 12월부터 시행됩니다. 13일 앤드류 코모 뉴욕주지사는 뉴욕시 공립학교 구내식당의 위생 등급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앞으로 시교육청 웹사이트를 통해 또는 학교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을 통해 학교 식당의 위생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위반 상황과 시정 상황 등의 세부 정보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안은 제프 클라인 뉴욕주 상원의원과 캐서린 놀란 뉴욕주 하원의원이 발의했으며 학교 식당의 위생 등급 결과를 뉴욕시 교육청 웹사이트에 의무적으로 업로드해 학부모들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가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할 자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공립학교 식당 위생 상태는 심각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법안의 시행으로 학부모들에게 투명성을 제공하고
학부모와 교육기관 사이에는 더욱 튼튼한 신뢰를 쌓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법안은 이번 가을 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다소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날 시장의 서명으로 12월 중순부터는 시행에 들어갑니다. 뉴저지주 뉴악시 공립학교가 주정부의 관리에서 벗어나 독자적 관리와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시정부는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3일 뉴저지주 교육위원회는 뉴악시에 대해 독립적으로 공립학교에 대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 가결시켰습니다. 지난 1995년부터 주교육위원회에 직접 관리와 운영 아래 있었던 뉴악시 공립학교는 이로써 22년 만에 모든 교육 예산과 시스템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악시 교육위원회는 그동안 주교육위원회가 관리하면서 뉴악시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자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주정부에 요청했었습니다. 주교육위원회는 수주간에 뉴악시 공립학교 학생들의 졸업률과 학업 성취도 등을 조사하고 그동안 공립학교의 교육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라스바카라 뉴악시장은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 손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9월까지 9개월간 뉴저지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376건, 사망자는 39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는 다소 감소한 수치입니다. 13일 뉴저지주 경찰은 올 1월 1일에서 9월 10일까지 주 전역에서 37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총 399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사망률은 7%포인트 감소한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총 38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모두 40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는 운전자가 229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승자가 56명, 자전거 이용자 9명, 보행자 105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카운티별로는 오션 카운티에서 가장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사망자 역시 38명으로 집계돼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미들섹스 카운티에서 29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벌링턴과 캠든, 에섹스, 글로스터 카운티에서도 각각 28명이 사망했습니다. 버겐 카운티는 올 들어 모두 1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6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버겐 카운티 내 타운별로는 퍼라무스보로와 리치필드 파크 타운십, 해켄색 시 등이 2명으로 가장 많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 공원의 위생상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LA시 론 갤퍼링 감사국장은 LA 카운티의 공원 96개 중 40곳의 시설과 위생 등을 평가한 결과 화장실 등의 위생 상태가 대부분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LA 한인타운 인근에 위치한 메가더 공원은 늘어나는 노숙자와 많은 쓰레기 그리고 심각한 수준의 화장실 위생 상태로 전체 공원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인 C-를 받았습니다. 반면 세플베다 블러버드에 위치한 웨스트우드 공원은 제일 높은 점수인 A-를 받았지만 이 공원 역시 화장실 위생 상태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와 LA 카운티 지역 공원들의 위생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갤퍼링 감사국장은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 부족으로 지난 9년 동안 공원 관리 직원이 33% 감소했다며 공원 시설 개선을 위해 기금 모금 등 예산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능한 한인 뮤지션을 발굴하기 위한 음악 경연대회가 해외 최초로 LA에서 열립니다. 엔터테인먼트사 유스타 미디어는 유재하 음악 장학회와 유재하 동문회와 함께 미국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재하를 잇는 싱어송라이터 뮤지션을 발굴하기 위해 LA 한인타운에서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미주 본선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있는 대학생하고 대학원생 그리고 모든 연주와 작사, 작곡, 노래가 팀 안에서 소화가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팀들이 참여하는 대회예요. 그러니까 제2의 유재하, 감성 있는 유재하를 찾자라는 대회니까요.
많은 실력 있는 그리고 조금 음악 세계를 조금 바꿔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미주 본선은 예선을 통해 선발된 8팀이 다음 달 LA에서 본선을 치르게 되며 본선을 통해 선발된 한 팀은 오는 11월에 한국에서 열리는 제28회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에 참가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한편 이번 경연을 통해 모인 수익금의 일부는 백혈병과 혈액암 환자 그리고 장애인 스포츠 유망주의 훈련과 코칭 지원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최근 한국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재외공간 안전을 위해 설치된 감시 카메라 10대 중 6대꼴로 화질이 낮아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박주선 의원은 전 세계 163개 재외공간에 설치된 CCTV 4,227대 가운데 약 65%가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제품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극저화질 CCTV도 전체 44.9%에 달했습니다. 어제 워싱턴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학생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워싱턴주 스포켄 카운티 소재 프리먼 고교에 아침 등교 시간 무렵 총기를 든 용의자가 나타나 총탄 6발을 발포했습니다. 학교 측은 즉각 학교 캠퍼스를 봉쇄했으며 경찰은 학교 구내를 수색해 총격범을 체포했습니다. 부상자는 현재 위험하지 않은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13일 총 2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고 지난 2011년에 착공한 루즈벨트 아일랜드에 코넬대 과학기술대 캠퍼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코넬대 루즈벨트 아일랜드 캠퍼스는 섬 남단에 200만 스퀘어핏 규모의 1,400개의 태양 열판과 지열 등 친환경 기술을 이용한 강의실, 기숙사, 연구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최대 2,800명의 이공계 대학생, 재학생과 교직원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23일 오전 11시 뉴저지 잉그루드 병원 대강당에서 한인대상 건강 세미나가 열립니다. 김성배 신장 전문의와 신슬기 가정의학 전문의가 강사로 나서는 속 보이는 뱃속 탐험 세미나에서는 복통에 대한 상식과 건강 문제가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참석자에게는 경품을 통한 푸짐한 상품이 준비됐으며 참석자 모두에게는 식사와 무료 주차가 제공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간간히 맑겠지만 습도가 높고 한 차례 소나기도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80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습한 날씨에 흐리겠습니다. 일요일은 간간히 흐린 날씨에 한 차례 소나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